다리와 발목이 붓는다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직에서 체액이 새어나오거나 또는 순환계가 체액을 제대로 되돌려 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됩니다. 압박 스타킹, 다리 올리기, 마사지는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체액 누수나 순환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여러분. 오늘은 체액이 새어나오는 조직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펌프를 관리하여 다리와 발의 부기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종 2회, 3가지 체액 구획 부종, 이디머, 이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3가지 체액 구획을 알아야 합니다. 세포 내, 인트러셀룰러 우리 몸에는 수조 개의 세포가 있으며 세포 내부에 포함된 모든 것은 세포내라고 불립니다. 이곳에는 DNA와 효소가 있으며 제조 과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 몸 체액의 약 3분의 2가 세포 내에 있습니다. 혈류, 블러드스트림 영양소, 효소, 비타민을 순환시키고 몸 전체에 분배하는 혈액 구획입니다. 이는 별개로 매우 중요한 구획입니다. 혈류는 전체 체액의 약 5에서 7%를 차지합니다. 세포 외 간질액, 엑스트라셀룰러, 인터스티셜 세포나 혈류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을 세포 외 엑스트라셀룰러 또는 별표 간질액, 인터스티셜, 별표이라고 합니다. 이는 피부 아래 조직 주변에 존재합니다. 전체 체액의 약 20에서 25%가 이 세포 외 체액입니다. 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체액 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포에서 간질액으로 체액이 새어나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혈류에서 세포로 체액이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 체액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정상입니다. 부종의 발생, 누수와 펌프 고장 문제는 너무 많은 체액이 새어나오고 이것이 제대로 되돌려 보내지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림프계, 림프 시스템 림프계는 과도한 체액을 모두 모아 혈류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몸을 해독하고 청소하는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림프계는 간질 조직에서 노폐물을 수거하여 혈류로 배출합니다. 신장과 간은 이제 이 노폐물을 처리하고 청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두 가지 펌프가 있습니다. 나트륨 칼륨 ATP아제 펌프, 소디엄 포테시엄 ATPase 펌프. 이 펌프는 나트륨과 칼륨에 관련되며 ATP, 에너지와 ATP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작동됩니다. 세포가 체액을 누출할 때 이 작은 펌프, 각 세포에 수백 개가 있음, 는 나트륨과 칼륨을 조절합니다. 대부분의 나트륨은 외부에, 대부분의 칼륨은 내부에 있어야 합니다. 세포가 너무 많이 누출되는 경우 종종 칼륨 부족 때문이며 칼륨이 부족하면 체액을 다시 세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이 작은 펌프는 우리 몸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30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경계의 신호 전달과 신장의 전해질 조절에서도 작용하며 막 전체에 걸쳐 농도 기울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림프 펌프, 림페틱 펌프. 심장이 혈액을 밀어내는 근육 펌프라면 림프관 시스템에도 림프 펌프가 있습니다. 이 펌프는 심장만큼 강력하거나 특이적이지 않습니다. 주로 압력 차이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호흡할 때 발생하는 압력은 이 체액을 혈관 시스템으로 다시 밀어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종의 위험 신호, 단순한 불편함. 그 이상 부종은 세포 외 공간에 체액이 고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포나 혈류에서 너무 많이 누수되거나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체액이 축적되어 부기가 발생할 때 말입니다. 하지만 부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발이 맞지 않는 불편함이나 보기 싫은 문제 그 이상을 의미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사 문제, 부종은 염증, 인슐린 저항성 등 대사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생화학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고혈압의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순환계 문제, 체액이 축적된다는 것은 펌프 문제, 즉 순환계 고장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보기 싫은 문제를 넘어 정맥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혈전을 유발하고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심각합니다. 또한 하체에 체액이 정체되면 잘 낫지 않는 상처와 궤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부종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제시했지만 발과 발목의 부종에 있어서는 림프 펌프의 기능 저하가 아마도 90%의 중요성을 차지합니다. 물론 나트륨 칼륨 펌프도 전해질 균형에 매우 중요하지만 부은 발목의 경우 과도한 체액을 순환계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액이 발에 고이는 이유는 간단히 중력 때문입니다. 체액은 몸 전체에서 똑같이 새어나오지만 중력은 체액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중력을 거슬러 다시 위로 펌프질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누수 증가의 대사적 원인, 과도한 누수를 유발하는 대사적 원인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당화, 글라이케이션 혈당 수치가 높으면 혈당이 혈액 내 일부 단백질에 달라붙는 당화가 발생합니다. 이는 장기간의 혈당 측정치인 A1C 수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화는 혈관을 뻣뻣하고 탄력 없게 만들어 세포 외 구획으로의 체액 누출을 증가시킵니다. 인슐린 저항성 및 고인슐린 혈증,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인슐린이 만성적으로 높아져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는 조직 손상을 일으켜 누수를 증가시킵니다. 고인슐린혈증은 신장에 더 많은 나트륨을 재흡수하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물은 항상 나트륨을 따라가기 때문에 신장에서 혈류로 더 많은 나트륨이 펌프질되면 그만큼의 물도 함께 이동합니다. 이는 혈관 내 체액량을 증가시켜 세포 외 체액으로 더 많은 물을 밀어냅니다. 인슐린은 혈관을 더 세게 만들고 밖으로 밀어낼 더 많은 물을 끌어들여 부기를 2배로 악화시킵니다. 영양소 결핍, 칼륨이 부족하면 체액이 세포 밖으로 누출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특히 비타민 B1도 대사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체액이 잘못된 위치로 더 많이 새어나옵니다. 알부민 저하, 알부민은 주요 혈액 단백질로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물을 끌어당깁니다. 알부민이 부족하면 스펀지 역할을 잃어 물이 새어나옵니다. 알부민 저하의 원인은 단백질 섭취 부족, 소화 불량 또는 알부민을 만드는 간 기능 저하일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 인슐린 저항성 외에 다른 형태의 만성염증도 누수를 유발할 수 있지만 이는 덜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대사 문제 해결 방법, 누수 근본 원인 해결. 이러한 대사 문제를 해결하고 누수를 줄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주요 문제이므로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감소,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설탕, 탄수화물, 특히 가공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입니다. 또한 염증을 유발하는 옥수수, 콩, 카놀라 등 씨앗과 콩류, 곡물에서 추출한 가공된 씨앗 기름 섭취를 줄입니다. 식사 빈도 줄이기, 식사를 너무 자주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2-3회 식사를 6시간에서 8시간 이내의 시간창에 맞추는 것이 인슐린을 낮추고 대사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 섭취, 아보카도, 채소, 콩, 요구르트, 생선, 고기 등 자연식품을 많이 섭취하세요. 흥미롭게도 인슐린을 낮추고 혈당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일반적으로 칼륨도 높습니다. 마그네슘 섭취, 마그네슘은 가장 흔한 결핍 중 하나입니다. 호박씨, 치아씨, 검은 콩 등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통해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양질의 단백질 섭취, 알부민의 원료가 되는 양질의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세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되면 소화 효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보충제, 음식을 통해 모든 영양소를 얻기 어렵다면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과 같은 전해질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 문제를 해결하면 누수가 줄어들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펌프 문제 해결 방법, 순환 개선. 건강한 체액 균형이 유지되더라도 약간의 누수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펌프에 문제가 있다면 중력은 여전히 체액을 발로 끌어당깁니다. 이 체액을 다시 끌어올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정맥 펌프, 비너스 펌프,
활성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맥 펌프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심장 판막처럼 판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체액을 위로 밀어 올리고 판막은 체액이 다시 내려가는 것을 막습니다. 종아리는 때때로 별표 제2의 심장 별표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근육이 활성화되지 않아 펌프 기능이 저하되고 판막이 약해져 체액이 새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근육의 긴장도를 높이고 판막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종아리 올리기, 발을 땅에 대고 올렸다 내리는 동작은 가장 중요하며 매우 강력한 펌핑 효과를 만듭니다.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판막을 다시 훈련시키고 근육의 긴장도와 판막의 탄력성을 증가시킵니다. 앉아서 발목 펌프 운동. 책상에 앉아있을 때 알람을 설정하고 매시간 발가락을 굽혔다, 폈다를 20에서 30회 반복합니다. 덜 강력하지만 더 많은 횟수를 할 수 있습니다. 벽에 다리 올리고 발목 펌프. 집에 와서 앉아있지 않을 때는 다리를 벽에 기대어 중력의 도움을 받아 체액을 다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발목 펌프 운동을 합니다. 걷기. 하루에 5에서 10분씩 여러 번 걸으면 수백, 수천 번의 펌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림프 펌프, 림페틱 펌프, 활성화. 림프 펌프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행경막입니다. 이는 돔 모양의 호흡 근육으로 수축할 때 복부와 흉곽 내 압력을 높여 림프액이 중력을 거슬러 혈관 시스템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깊은 행경막 호흡. 대부분의 사람이 얕은 호흡을 하기 때문에 행경막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손을 배에 얹고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많이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4에서 5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같은 시간 또는 조금 더 천천히 내쉬세요. 이는 림프액을 펌프질하는 것을 넘어 미주신경 활동을 강화하고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일시적인 증상 관리 방법. 건강관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대부분 증상관리 또는 일시적인 증상 치료를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압박 스타킹. 높은 압력으로 중력에 저항하여 체액이 아래로 내려가 정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킹을 벗으면 문제가 다시 발생하므로 근본적인 작용을 개선하지는 않습니다. 다리 올리기. 중력을 이용하여 체액을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제안했듯이 펌프 운동과 결합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 체액을 밀어내고 배출 경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신 안정 등 다른 이점도 있지만 체액 측면에서는 일시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며 체액의 위치를 변경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중단하면 문제가 재발합니다. 결론. 부종 감소의 최우선 순위. 발목 부종을 줄이는 가장 좋고 빠른 방법은 종아리 올리기, 벽에 다리 올리고 발목 펌프 운동을 하고 깊은 행경막 호흡을 하여 림프계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펌프를 사용하여 체액을 순환시킬 뿐만 아니라 펌프를 재훈련시키고 근육의 긴장도를 높이며 판막을 재교육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누수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직에서 체액이 계속 새어나오는 것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누수가 있다는 것은 대사 문제와 영양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과 결핍을 교정해야 합니다. 더 큰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은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다음 영상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여 건강을 진정으로 마스터하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을 켜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